이민지 중사는 조용히 부대 창고 구석에 쌓여있는 물품들을 바라보았다. 묵직하고 거대한 박스들이 천장까지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민지는 육군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중사였다. 그녀는 특수전사령부에서 전설로 불렸던 정비 전문가였으며 특히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년 전 모종의 사건 이후 그녀는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보급창고로 전출되어 지금은 무거운 물품을 나르고 재고를 정리하는 단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야, 이 중사 뭐 해 빨리빨리 안 움직여. 그거 오늘 안에 다 정리해야 하니까 서둘러.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 이민지는 굳이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박서준 소위. 갓 임관한 신참 장교였지만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특히 그는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 그는 이민지를 쓸모없는 여군이라며 대놓고 무시하곤 했다. 그의 눈에는 이민지의 묵묵한 행동이 그저 나약하고 느린 태만으로만 보였다. 이민지는 박소희의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박스를 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박스를 드는 순간 그녀의 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그녀의 손은 박스의 무게를 정확하게 가늠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물리학과 무게중심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 나오는 기술이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박소희의 눈에는 그저 여군이 힘겹게 물건을 나르는 모습으로만 보였다. 하하하, 힘겨워 보이네. 힘쓰는 일은 남자들이나 하는 건데 말이야. 박소희는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어깨를 으쓱했다. 야, 옆에 있는 장 중사 좀 불러와. 여군 혼자서 저거 다 옮기려면 밤새도록 걸리겠네. 그의 조롱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낄낄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민지에 대한 무시와 함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이민지는 그들의 조롱에 익숙했다. 지난 2년간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편견을 넘어서는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이 보급 창고로 온 이유가 있었다. 2년 전 그녀가 몸담았던 부대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장비 오작동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몇몇 동료들이 다쳤고 그녀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오작동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시스템 조작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그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소희님,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민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박소희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여군 따위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자고.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민지가 결국 포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민지는 그의 예상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물품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스들을 무작정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동선과 최소한의 힘으로 박스를 이동시키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연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몇 분 만에 그녀는 남자 병사들이 두세 명이서 옮겨야 할 양의 박스들을 혼자서 척척 옮겨 쌓았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박소희와 다른 병사들은 이민지의 놀라운 능력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여군은 힘이 약하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박소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이민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민지는 마지막 박스를 옮겨놓고 쌓여있는 박스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리고는 묵묵히 박소희에게 경례를 올렸다. 소희님, 물품 정리 완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능력에 압도당했고 그동안 그녀를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때였다. 이민지는 정리된 박스들을 보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소희님, 이 박스들 전부 재고 목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 건물,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순한 중사의 보고가 아닌 전문가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소희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려 했지만 이민지의 진지한 표정과 눈빛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민지의 말은 그의 오만함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이어 거대한 진실을 밝혀낼 서막이 될 것이었다. 이민지 중사의 날카로운 지적은 박서준 소위의 오만함에 첫 균열을 냈다. 그는 여군이 단순히 물건이나 나르고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민지의 눈빛과 목소리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전문성이 느껴졌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에 기반한 확신이었다. 이 중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창고는 내가 인수한 후에 건축된 거야.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과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박소희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민지는 그의 말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소희님, 저는 특수전 사령부에서 장비 안전 및 시설 관리 전문가로 근무했습니다. 이 창고의 주요 기둥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의 벽체는 습기로 인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박소희는 이민지의 경고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이 중사, 과대망상 좀 그만둬. 넌 그저 잡다한 물건이나 나르라고 여기 온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서 네 할 일이나 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와 함께 진실을 외면하려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민지의 말이 사실일까봐 두려웠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창고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고의 설계 도면과 시공 기록을 찾아내려 했지만 모두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민지는 이 상황이 단순히 부실 공사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용해 창고의 구조적 취약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녀는 창고의 진동 센서를 해킹해 미세한 진동 데이터를 기록했고 벽체의 습도와 압력을 측정해 균열의 진행 속도를 계산했다. 이민지의 노력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 중사. 이민지의 동기이자 그녀를 존경하는 몇 안 되는 군인 중 하나였다. 최 중사는 이민지가 겪는 부당한 대우를 늘 안타까워했다.
그는 박소희의 오만함과 이민지의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이민지에게 조용히 다가가 도움을 제안했다. 민지야, 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거야.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줘. 이민지는 최 중사의 진심 어린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 사건에 그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힘으로는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최 중색에 자신의 의구심과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최 중사, 이 창고는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닙니다. 이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제가 2년 전에 겪었던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 중사는 이민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좌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음을 직감했다. 알았어. 민지야, 내가 널 돕겠어.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창고 문제가 아니야. 군대의 정의를 바로잡는 문제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민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에 대한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창고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최 중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창고 시공 당시의 하청업체 정보를 찾아냈다. 그 결과 창고 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업체였음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업체가 군대 내의 고위 간부와 깊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이민지가 2년 전 겪었던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다음 날 이민지는 박소희를 다시 찾아갔다. 소희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창고 문제입니다. 이제 곧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민지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박소희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자료는 정확하고 과학적이었다. 창고의 진동 데이터와 압력 수치, 그리고 벽체의 균열 진행 속도에 대한 분석표는 이 창고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박소희는 이민지의 자료를 훑어보며 얼굴이 굳어갔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이민지의 능력을 무시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과학적인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민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예, 소희님. 제 모든 군인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창고는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인원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소희는 자신의 자존심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이민지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갓 임관한 장교로서 큰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창고 부실 공사와 관련된 고위 간부와의 유착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이 중사,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은 너무 늦었어. 내일 오전에 본부에서 중요한 인원들이 와서 창고 현장 시찰을 할 거야. 그분들께 이런 부실 공사 문제를 보고할 수는 없어. 당장 이 문제를 덮고 너는 이 일에서 손을 떼. 박소희는 이민지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함께 이민지에 대한 미움이 섞여 있었다. 이민지는 박소희의 결정에 절망했다. 그녀의 경고가 무시되고 그녀의 진심이 외면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박소희가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소희님, 만약 내일 창고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소희님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소희는 그녀의 경고에 소름이 돋았지만 자신의 오만함과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다. 이민지는 박소희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내일 아침 창고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대의 명령 체계에 따를 수 없었다. 그녀의 선택은 단 하나였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그녀는 이 싸움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싸움임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동료들의 안전과 군대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민지 중사는 박서준 소위의 사무실을 나온 후 참담한 심정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격렬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잘 알고 있었다. 군법 위반, 불명예 제대, 그리고 어쩌면 감옥행까지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 아침 무고한 병사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양심은 그녀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최 중사를 찾아갔다. 최 중사는 이민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했다. 민지야, 박소희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은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이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최 중사님. 오히려 저에게 이 일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본부에서 시찰 나온다고 합니다. 그분들께 창고의 부실 공사를 보고할 수 없다고 이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최 중사는 이민지의 말에 분노했다.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동료들의 목숨을 내팽개치려는 거야.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지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아니요, 초회 중사님.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민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고를 막을 겁니다. 하지만 최 중사님은 이 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 감당하겠습니다.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최 중사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 중사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민지야, 나는 네 동료잖아. 동료가 위험에 처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우리가 함께 막아야 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이민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2년 전의 그 사건 이후 다시는 동료들을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최 중사의 말과 눈빛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창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민지는 자신이 2년 전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했다. 그녀는 창고의 취약한 구조를 파악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곳입니다. 이 메인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연쇄적으로 전체 건물이 붕괴될 겁니다. 이민지는 손전등으로 메인 기둥의 미세한 균열을 비추며 설명했다. 그 균열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전문적인 눈에는 명백하게 위험 신호로 보였다. 그때 박소희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이민지와 최 중사가 창고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졌다. 이 중사네가 분명히 이 일에서 손 떼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내 명령을 어기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중사, 너는 또 뭐 하는 거야?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 중사를 제지하지 않고, 최 중사는 박소위의 구함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소위님, 이민지 중사의 말이 맞습니다. 이 창고는 위험합니다. 만약 내일 시찰 인원들이 이곳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당신은 살인자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박소위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박소위는 최 중사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다. 닥쳐, 너희 따위가 뭘 안다고. 내일 시찰 인원들이 와서 직접 볼 것이다. 이 창고가 얼마나 완벽한지, 너희의 쓸데없는 짓 때문에 나의 명예가 실추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이민지와 최중색에 당장 해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민지는 그의 명령을 거부했다. 소위님, 저는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찰 인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창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포탄보다 강력했다. 박소희는 이민지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이민지를 상관명령 불복종죄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중사 당장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이다. 이민지는 박소희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다. 예, 소희님, 군법회의에 회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신념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무고한 생명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박소희는 그런 이민지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보았다. 그날 밤 이민지와 초의 중사는 몰래 창고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시간은 촉박했다. 이민지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폭약과 연결선을 꺼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창고의 주요 기둥에 소형 폭약을 설치하고 시찰 인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폭약을 터뜨려 창고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물론 인명 피해가 없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 최 중사님, 이 작업은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이민지는 최 중색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니, 민지야,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이야. 함께 끝내야지. 최 중사의 눈빛에는 이민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창고의 기둥에 소형 폭약을 설치하고 연결선을 매설했다. 그들의 손길은 숙련된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말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밤이 새고 드디어 아침이 밝았다. 동이 틀 무렵 이민지와 최 중사는 창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창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검은색 세단들이 부대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본부 시찰 인원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초의 중사님, 지금입니다. 이민지는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중사, 잠시 멈춰. 박소희였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룬 듯 초췌한 얼굴로 그들을 쫓아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지금 당장 그 리모컨 내려놓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민지는 박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갈등과 불안감이 엿보였다. 이민지는 리모컨을 든 채로 멈칫했다. 그녀는 과연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상관의 위협에 굴복하게 될까? 이민지 중사는 박서준 소위의 권총을 보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박소희의 눈을 꿰뚫고 있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에 찬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소희님, 이 창고는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박소희는 이민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자신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다. 그는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민지를 제지해야 했지만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상관으로서의 권위와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고 내부에서 우지끈하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메인 기둥에서 미세한 균열이 벌어지는 소리였다. 이민지와 최 중사, 박, 소희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 박소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니, 설마.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창고 안에서는 본부 시찰 인원들과 몇몇 병사들이 이미 물품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희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민지는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는 더 이상 박소희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누르려 했다. 안 돼. 박소희는 소리치며 이민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이민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지만 그녀의 행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손이 이민지의 손목을 잡아채는 순간 이민지는 그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꽉꽝.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창고의 한쪽 벽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폭발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소형 폭약으로 창고의 취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것이었다. 붕괴된 벽체와 함께 엄청난 먼지가 피어올랐고 창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모두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창고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이민지의 계획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즉시 체포되었다. 이민지 중사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군사시설물을 파괴한 혐의로 체포한다. 박소희의 명령에 군사경찰들이 이민지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소희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달은 자의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뻔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만약 이민지의 행동이 없었다면 지금쯤 창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매몰되었을 것이다. 이민지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고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동료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군사경찰에 이끌려 나가면서 최중색의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최중사는 이민지의 눈빛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자료들을 꽉 움켜쥐었다. 이민지는 곧바로 영창으로 이송되었다.
군사경찰 신문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묵묵히 진술했다. 그녀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고 시설물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행동이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창고는 부실 공사로 인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후회도 없었다. 군사경찰 수사관들은 이민지의 진술을 듣고 의아해했다. 그녀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최 중사가 이민지가 남긴 자료들을 가지고 수사관을 찾아왔다. 수사관님, 이민지 중사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창고는 명백한 부실 공사입니다. 최 중사는 이민지가 수집한 창고의 진동 데이터, 압력 수치, 그리고 부실 시공의 증거들을 제시했다. 수사관들은 최 중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자료들은 이민지의 주장이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상관명령, 불복종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이민지를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이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2년 전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팀은 군사 네트워크의 보안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고위 간부가 관련된 군사 네트워크 해킹 사건 이후 저는 이곳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아픔이 느껴졌다. 그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군대 내의 부패와 비리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지금의 이 창고 부실 공사와 관련된 같은 인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지의 진술은 수사관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과거를 알게 되자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깊은 신념과 용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민지의 진술을 토대로 2년 전의 네트워크 해킹 사건과 이번 창고 부실 공사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두 사건의 배후에는 한 고위 간부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민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었다. 한편 박소희는 무너진 창고와 이민지의 체포 소식에 충격과 함께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뻔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이민지가 그토록 위험성을 경고했을 때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금치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군 따위가 뭘 해? 라고 비웃었던 자신의 과거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녀를 모욕했던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민지를 경멸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민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군사경찰 수사관들은 이민지 중사의 진술과 최 중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심층 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2년 전 발생했던 군사 네트워크 해킹 사건과 이번 창고 부실 공사 사건의 연관성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두 사건의 중심에는 모두 같은 인물이 있었고 그는 바로 국방부의 고위 간부인 황 중장이었다. 황 중장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여러 방산 비리를 저질렀고 그중 하나가 바로 부실 공사를 감행한 창고 건설 프로젝트였다. 2년 전 이민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황 중장의 비리를 우연히 발견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황 중장은 자신의 비리가 탈로 날 것을 우려하여 이민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그는 이민지가 담당하던 군사 네트워크에 고의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이민지에게 뒤집어지워 그녀를 좌천시켰던 것이다. 수사관들은 이민지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녀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이민지의 징계를 취소하고 그녀를 무혐의로 석방했다. 이민지는 영창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수사관들을 찾아갔다. 황 중장의 비리,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더 큰 진실. 저 혼자서는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한편 박서준 소위는 이민지의 석방 소식과 함께 그녀의 과거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여군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더 큰 음모를 막아낸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 죄책감, 그리고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이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박소희는 이민지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는 이민지에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자신의 죄책감을 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이민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박소희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이민지 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이민지는 고개 숙인 박 소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난이나 원망 대신 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소희님, 괜찮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단순히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이민지의 차분한 지적은 박소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한 개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군인의 본분을 저버렸음을 깨달았다. 예, 맞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박소희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민지 중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의 오만함 속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변해 있었다. 이민지는 박소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동료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순수한 열정을 보았다. 그녀는 박소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희님,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황 중장의 비리를 밝혀냅시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민지의 제안에 박소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민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를 도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민지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박소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알겠습니다. 이민지 중사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이민지와 박소희, 그리고 최 중사는 이제 한 팀이 되어 황 중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민지는 그녀의 사이버 보안 지식을 이용해 황 중장의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몰래 접근했다. 그녀는 황 중장의 비밀 장부를 찾아냈고 그 안에는 그의 비리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박소희는 그의 인맥을 이용해 황 중장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최 중사는 그들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했다. 그들의 팀워크는 완벽했다. 이민지의 뛰어난 지혜와 박소희의 용기, 그리고 최 중사의 헌신이 어우러져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마침내 황 중장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황 중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황 중장은 현역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박탈당하고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비리는 군대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많은 장병들의 분노를 샀다. 이민지는 마침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는 2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보급지원대의 모든 장병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민지 중사님, 그동안 저희가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이민지는 그들의 사과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황 중장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체포되면서 군대 전체는 폭풍우가 지나간 듯 혼란과 함께 정화의 시간을 맞이했다. 보급지원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민지 중사의 용기와 뛰어난 능력이 부대의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민지 중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영창에서 풀려난 후 부대원들의 존경과 함께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특히 박서준 소위는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이민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차분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중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박소희는 이민지의 사무실 앞에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후회로 가득했다. 제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경고를 외면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민지는 박소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원망이 없었다. 소희님, 괜찮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이미 당신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녀의 차분한 말은 오히려 박소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 중사님, 제가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박소희는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이민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민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소희님, 저는 이미 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보급지원대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한 복수가 아닌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민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박소희는 이민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예전의 화려한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 대신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 박소희는 이민지의 강인함과 고귀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민지를 여군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한 명의 존경받는 동료이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멘토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박소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이민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가 조언을 구하고 그녀의 지시에 묵묵히 따랐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존경했고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이민지의 곁에서 그녀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이민지와 함께 부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보급지원대의 다른 부대원들 역시 이민지를 향한 태도를 바꾸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능력에 대해 존경심을 표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여군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이민지 중사님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굳건한 신념과 용기를 본받으려 했다. 보급지원대는 이민지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편견을 깨고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동료애를 다지기 시작했다. 이민지는 황 중장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보상이나 연계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보급지원대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일은 이제 단순한 물품 나르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녀는 보급지원대를 군 전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부대로 만들어냈다. 박소희는 이민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용서와 함께 그녀에게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권위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이민지에게서 배운 겸손과 용기를 바탕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갔다. 이민지와 박소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상관과 부하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박소희는 이민지에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의 오만함과 편견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인 감정이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다. 황 중장의 체포 이후 보급지원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부대원들은 더 이상 이민지 중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굳건한 신념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여군에 대한 편견은 사라졌고 그들은 이민지를 한 명의 훌륭한 군인이자 자신들의 멘토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민지 중사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군본부는 그녀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녀에게 그동안의 공적을 기리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특수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이민지는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저는 이곳에서 저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준 동료들과 함께 이 보급지원대를 최고의 부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고 그녀의 선택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박서준 소위는 이민지의 결정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민지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과 용기를 바탕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는 이민지에게 더 이상 상관으로서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지혜와 능력을 존중하며 그녀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이민지와 함께 부대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민지와 박소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상관과 부하를 넘어섰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박소희는 이민지에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의 오만함과 편견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이민지에게서 배운 겸손과 용기를 바탕으로 그녀에게 진심을 고백할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저녁, 박소희는 이민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이 중사님, 아니, 민지 씨, 혹시 저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수줍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민지는 박소희의 진심 어린 제안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그의 진심을 믿었다. 예, 박소희님 좋습니다. 그녀의 승낙에 박소희의 얼굴은 환해졌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평범한 남녀로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들은 군대 이야기가 아닌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소희는 이민지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민지는 박소희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2년 전 그녀 역시 자신의 좌천에 대해 절망하고 분노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박소희가 자신처럼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랐고 그녀의 진심이 그에게 닿았음을 알게 되었다. 박소희님, 당신은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갚았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날 이후 이민지와 박소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단순한 동료와의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급지원대를 최고의 부대로 만들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군대 내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장병들은 그들의 관계를 보며 사랑과 존경,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 이민지 중사는 자신의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대의 모든 이들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물건 나르기 시킨 여군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영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냈고 그녀의 이야기는
군대 전체에 전설처럼 전해졌다. 그녀는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완성했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건 나르기 시킨 여군. 다음날 전 부대가 전원 사과한 이유라는 제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해와 해소를 넘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치유의 힘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민지 중사의 인내와 용기, 그리고 박서준 소위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용서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이해와 연민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